협의의 무권대리 옳지 않은 것은 본인이 있고 무권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있어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본인 편과 상대방 편을 들면 됩니다. 무권대리인 편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은 여기서 본인 명의 이임장을 위조한 위조범이거든요. 범죄인입니다. 따라서 법은 범죄인 편 드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본인 또는 상대방 편을 드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이 내용만 가지고 풀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거지로 애울량이 대폭 줄어들어요. 따라서 여러분도 문제를 풀 때 협의 무권대리에서는 본인이나 상대방 편을 드세요. 무권대리인은 이임장 위조범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해요.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본인은 이임장을 위조당한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은 피해자거든요.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는 일단 무효냐 유효냐 양자택일 하라면은 무효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치 아니한 게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이 상대방도 일종의 피해자예요. 무권 대리인과 서로 짜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계약을 유동적 무효로 해주는 겁니다. 자, 결론. 그러므로 협의 무권 대리 효과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아래 스킬을 보시면 아무나 먼저 한 것으로 확정된다.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 계약에 대해서 추인해서 유효로 확정시킬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해서 무효로 확정시킬 수도 있어요. 본인에게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은 철회권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확답을 촉구하는 최고권도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도 있고 상대방의 권리도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우선하느냐? 아무나 먼저 한 게 우선입니다. 선착순이에요. 그 이유는 지위가 거의 대등한 둘 다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철회라는 것은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암기하세요. 철선, 영어 단어처럼 단순 암기하세요. 너무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상대방은 철회권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권리에서는 선의이건 악의이건 묻지 않고 둘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추인권도 그러해요. 선의임을 요구하지 않아요. 추인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권 행사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철선, 철회권만 선의임을 요구합니다. 그 밖에 다른 권리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아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최고권 행사는 본인에게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최고권 행사는 본인에게만 가능해요. 무권 대리인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한다 해도 효력이 없죠. 왜 그러냐면 최고라는 것은 확답을 달라는 거거든요. 확답, 확실한 답을 달라. 이 유동적인 상태를 확정 짓자는 뜻이에요. 확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무권 대리인이 아니죠. 피해자 본인만이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상대방은 오로지 본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권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본인은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의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제한이 있는 것은 최고뿐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뒤로 돌려서 한 5번 정도는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마인드맵 그리면서 연습장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암기할 부분이 대폭 줄어듭니다. 민법 공부가 쉬워지죠. 협의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이임장 이조범은 보호하지 않아요. 우리는 본인이나 상대방을 보호하면 됩니다. 추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죠.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때는 원칙상 전부에 대해서 추인해야 됩니다. 일부 추인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변경 추인도 원칙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인과 이 상대방은 지위가 대등합니다. 둘 다 일종의 피해자예요. 따라서 이 상대방의 입장까지 고려할 때 본인이 추인하려면 전부에 대해서 그대로 추인해줘야 됩니다. 전부 추인이 원칙이죠.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추인, 변경 추인에 대해서 괜찮다고 동의하거나 허락하면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1번에서는 원칙을 물어봤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맞죠? 같은 내용이므로 5번을 보겠습니다. 변경 추인이죠.
일부 추인하고 같이 판단하면 됩니다. 원칙상은 무효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그때는 유효하게 되죠.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했답니다. 따라서 그 추인은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이유는 상대방도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본인과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2번, 상대방의 권리 중에는 최고권이 있어요. 그리고 철회권이 있죠. 본인은 추인이나 또는 추인 거절권이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나 먼저 한 게 우선입니다. 다시 읽으면 본인의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먼저 최고권 행사할 수 있죠. 만일 이 부분 말을 바꿔서 본인의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 있었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최고권을 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본인도 피해자이고 상대방도 일종의 피해자입니다. 지위가 대등하기 때문에 선착순인 거예요. 아무나 먼저 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3번, 상대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추인의 상대방을 물어봤는데요.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추인의 상대방을 외우는 게 아니고 최고의 상대방만 본인으로 제한이 돼 있죠. 즉 최고권 행사는 본인에게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권리 행사는 이러한 상대방 제한이 없어요. 그 관점에서 추인의 상대방은 직접의 상대방뿐만 아니고 승계인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도 추인이 가능은 해요. 따라서 공부하는 스킬은 이 최고의 상대방, 이 부분을 정확히 암기하시는 겁니다. 추인의 상대방을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닙니다. 4번,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를 확정짓는 추인권이 본인에게 있어요. 이 경우 추인의 효력을 물어봤는데 효력은 법률행위 당시, 즉 계약 시로 소급합니다. 소급해서 유효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래에 향하여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소급하여 그러면은 맞죠. 공부니까 여기서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봅시다. 자,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죠. 무효행위의 추인은 장래효입니다. 외우는 방법, 무효세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때부터. 즉 이는 장래효입니다. 그러나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원래 의미의 추인으로서 소급효가 있어요. 그러므로 장래에 향하여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둘 다 알아두세요. 스킬에서 그림 암기, 정리 잘 되어 있으니까 반복 암기하세요. 무권 대리 옳지 않은 것은 1번, 추인은 명시, 묵시 둘 다 가능합니다. 동의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해요. 2번, 본인이 하는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합니다. 형성권이죠. 따라서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3번, 무권 대리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 위임장을 위조한 거죠. 즉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입니다. 죄가 두 개예요. 위조당한 피해자는 본인이죠. 본인의 이름이 위조당했어요. 따라서 본인이 수사기관에게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목적이죠. 처벌해 주세요. 그게 바로 고소입니다. 즉 돈 주세요 라는 민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사실만 가지고서는 민사와 관련된 추인으로 볼 수는 없죠. 형사는 형사고 민사는 민사인 겁니다. 두 개가 같은 게 아니에요. 이쪽은 형사법원, 이쪽은 민사법원. 서로 다릅니다. 4번, 무권 대리인은 사문서 위조범입니다. 범죄인이죠. 따라서 책임이 무거워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즉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이 있죠. 여기서 귀책 사유는 고의나 또는 과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과실 책임이므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어요. 5번, 이런 지문은 다 읽는 게 아닙니다. 철회권 행사, 요건은 철선이죠. 선이자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알지 못한 경우 선이죠. 따라서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굳이 하나 더 보자면 본인의 추인권이나 철회권은 아무나 먼저 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즉 본인이 추인하기 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죠. 무권 대리는 협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있어요. 따라서 표현 대리를 고려하지 않음, 이 말은 곧 협의 무권 대리만을
보고 문제를 풀어라 그 뜻입니다. 1번 무권 대리 효과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유동적인 상태를 추인해서 유효로 확정할 수도 있어요. 추인할 때 누구에게 할 것이냐, 상대방 문제는 최고를 먼저 떠올립니다. 최고의 상대방은 오직 본인뿐이에요. 확실한 답을 줄 사람은 본인뿐이거든요. 그 위에의 나머지, 예를 들어서 추인권 행사의 경우는 상대방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추인해도 됩니다. 2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선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최고권을 먼저 행사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행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3번 철선입니다. 선의자만이 철회권 행사할 수 있어요. 악의자는 안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네요. 4번 누구에 대해서 할 수 있냐, 즉 상대방의 문제예요. 최고의 경우에는 본인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권리 행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철회나 추인 거절의 경우에는 상대방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본인이나 또는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무권 대리 행위의 효과는 유동적 무효예요. 상대방이 이를 철회하게 되면 확정이 됩니다. 무효로 확정이 되죠. 철회니까요. 따라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 맞습니다. 무권 대리 문제입니다. 무권 대리인이 을이에요. 본인은 갑입니다. 상대방을 찾아야죠. 병이 상대방이네요. 더 읽어보니까 을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랍니다. 성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능력자인 성년으로 생각하면 돼요. 또 상대방 병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무과실입니다. 병은 선이 무과실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위임장 이조범인 을을 편들 게 아니고 갑과 병의 편을 들면 됩니다. 그 관점에서 이 전체를 풀면 돼요. 그게 바로 답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 효과는, 즉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본인 갑이 추인을 하지 않았어요. 추인 거절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를 유효로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갑은 명의를 위조당한 피해자입니다. 범죄의 피해자예요. 따라서 유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무효라고 해야 되죠. 따라서 추인하지 않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면은 갑의 보호상 맞는 거죠. 이 경우 효력이 없다, 즉 갑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게 바로 갑의 편 드는 겁니다. 따라서 피해자니까 갑의 편을 들면 그게 바로 맞는 거죠. 2번 본인 갑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 대리인 을에게 가능합니다. 유효하죠. 왜냐하면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병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어요. 병은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병이 이러한 추인이 있었음을 알았다면 더 이상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3번 신의칙이란 것은 금반원의 원칙을 포함합니다. 금반은 금지한다는 겁니다. 반대되는 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즉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나중에 말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을 바꾼 거거든요.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이는 금지됩니다. 이게 바로 신의칙이에요. 자, 여기서 보실까요? 을은 무권 대리인입니다. 무권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하기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동그라미로. 그 후 본인 갑이 사망해서 을이 단독 상속했습니다. 상속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거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거절합니다. X라고 한 거죠. 자, 말을 바꿨습니다. 을이 한 입 갖고 두말한 거죠. 금반원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신의칙에 반합니다. 그러므로 허용될 수 없어요. 4번 방금과 같은 민법적 풀이 방법은 이 부분 설명이 안 됩니다. 따라서 형법적 풀이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위에서 을은 무권 대리인입니다. 이임장 이조범이죠. 을의 이임장 이조 행위가 제3자의 이법 행위에 의해서 야기되었어요. 이 말은 곧 을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이임장을 이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3자가 야 우리 이임장 이조해서 갑의 토지나 이걸 팔아가지고 그 돈 나눠 갖자 이렇게 교사한 겁니다. 즉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범이 없는 자를 교사해서 범위를 생기게 했거든요.
이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러거든요. 이 경우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가르친 사람을 교사범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3자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교사범이 되는 거고, 실행한 자는 즉 을은 정범이라 그럽니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정범이에요. 둘 다 고의범입니다. 실수로 위조한 게 아니에요. 알고서 한 거죠. 인식과 의사가 있어요. 인식도 있고 의사도 있으면 고의라 그러거든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맞아요. 을은 과실이 없다. 이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의범이거든요. 자, 인간의 행위는 고의 아니면은 과실인 겁니다. 고의이면서 동시에 과실인 것은 그런 것은 개념상 존재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고의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죠. 않는다 해서 틀렸습니다. 오히려 과실보다 고의가 책임이 더 무겁죠.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이 부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어쩔 수 없이. 5번. 을은 위임장 위조범, 나쁜 놈입니다. 따라서 을이 어떤 선택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의 이행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권리가 두 개거든요.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병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 부분은 맞아요. 두 번째 논점은 소멸시효 진행 시기입니다.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행사하지 않을 때 이러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죠.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는 물권은 아니고 채권은 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도 채권이고 계약의 이행 청구권도 채권입니다. 따라서 둘 다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은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죠. 그 효과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이 유동적인 상태를 본인의 추인 거절로 인해서 무효로 확정이 되면은 손해가 발생하죠. 상대방의 손해를 이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의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합니다. 즉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요. 그 말은 곧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죠. 따라서 이때부터 진행합니다. 5번 질문은 좀 논점이 많고 다소 까다로웠는데요. 단순하게 기억합시다. 소멸시효 진행 관련해서 선택이란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게 또는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행 청구권이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즉 권리가 두 개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외우는 방법은 소멸시효는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 을은 무권 대리인이란 뜻입니다. 고난 초과 등 표현 대리로 볼 만한 사항은 없어요. 따라서 협의의 무권 대리로 볼 수 있죠. 옳지 않은 것은 최고권 행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경우, 즉 악이라는 것이죠. 철선, 철회권 행사는 선의자만 가능합니다. 그 밖에 다른 권리, 예를 들어 최고권 행사는 선의이든 악이든 묻지 않아요.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고할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한다. 이 내용도 법문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맞죠. 어떤 게 상당하냐, 이는 구체적인 재판에서 다투야죠. 2번, 철선입니다. 선의자만 가능하죠. 알았답니다. 악입니다. 따라서 처리할 수 없어요. 3번, 알지 못하였다. 선이란 뜻입니다. 증명해야 한다. 입증책임 문제죠. 상대방 병은 선의의 추정을 받습니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병은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병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입증 책임은 을에게 있고 을이 병의 악의를 입증합니다. 4번, 철회에 대한 내용이죠. 철선, 선이어야 됩니다. 철회권자는 병인데 알지 못했습니다. 선이죠.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갑의 추인이 있기 전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먼저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병도 철회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5번, 추인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외우는 방법 이거죠. 최고권 행사는 상대방 제한이 있습니다.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자 본인뿐이에요. 그러나 최고가 아닌 나머지 권리 행사에서는 상대방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유효합니다.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 병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이 추인을 주장할 수 없어요. 따라서 그 추인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본인 값은 대항할 수 없다니까 맞죠?